많은 분들이 변호사랑 소통할 때 속으로 변호사니까 당연히 선임하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의 반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혼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이런 걸 떠나서 꼭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사건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꼭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아무리 경미해 보인다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매우 무거울 수 있고, 일명 부수 처분이라고 해서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만은 않아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처벌 중 가장 가벼운 벌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법 규정에 의해서 해고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고,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기업에서도 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이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아들의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냥 클럽에서 그냥 있었던 별거 아닌 일이고 술 기운에 잠깐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마치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구속이 되고 다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생각은 별거 아니다, 말뿐이 없어서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도 증거이고 그 증거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말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증거가 없으니 별거 아니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명 통매음이라고 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성범죄들처럼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야한 말, 음란한 말을 문자로 전송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아들이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며 당장 선임하겠다고 오신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영업의 마인드를 앞세운다면 고액의 선임료를 제시하고 선임하기에 되게 좋은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절차상 이 아들은 잠시 후에 석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구속을 한다고 해도 검사님 선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돼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해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 석방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드려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변호사 없이 사건이 잘 해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유형은 신분이 군인이거나 공무원이거나 회사의 임원과 같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군인, 공무원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군인과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입건이 되면 그게 범죄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나도 여전히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군부대라는 곳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 육체적 고립은 곧 정신적 고립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병사들의 경우에는 주변 중대장 등 간부들의 조언에 따라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률가의 조언이 아닌 사람의 조언에 따라 다소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군대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일체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런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군인,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일정한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해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직업을 잃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과가 있거나 전과가 없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전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전과 있긴 한데 이번 사건이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건이었고요,
혹은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옛날의 일이라도 여전히 내가 한 행위이고, 옛날 일이라고 불이익을 안 받는다면 옛날 전과가 있는 사람과 그런 전과조차 없는 사람이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전과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 전과는 결과만 봅니다. 그것만으로 이 사람은 이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과는 종류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폭력과 음주운전은 별개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폭력으로 벌금 얼마를 받았다는 전과가 있으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폭력도 왠지 술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과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변호사가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되는 분도 계시고, 사건 자체를 직면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고민되는 분이 많이 계셔서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선임은 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가셔서 가족하고 상의를 하든 아니면 다시 저를 찾아오시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을 하시고, 꼭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변호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꼭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선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돈 안 버셔도 돼요? 아니요, 벌어야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왜 변호사 선임하란 말을 안 하세요? 왜 희망적인 말을 안 해주세요?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 선임이 돼서 그 불필요한 일을 제가 하는 게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잘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혼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임하지 말라는 얘기만큼은 굉장히 믿으세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 물건의 단점을 말하면 되게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의 영역은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운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변호사를 찾는 거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법적인 처분은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디 시간이 없다거나 멀리 있다거나 상담료가 든다는 등의 고민은 다소 사치스러운 고민일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꼭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